안녕하세요, 여러분. 느리능 연구소 365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텃밭에 나가실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매년 같은 땅에 같은 정성을 들이는데 왜 결과는 늘 비슷할까? 그런데 바로 옆 텃밭에서는 같은 크기의 땅으로도 5배, 10배 더 값진 수확을 올리고 있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상추부터 떠올리십니다. 익숙하고 키우기 쉽고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요즘 환경에서는 그 선택만으로는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가 달라졌고 시장이 달라졌고 사람들이 찾는 채소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7살 김영수 어르신도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해마다 상추를 심으셨지만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잎은 금세 질겨지고 벌레가 생기고 수확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성을 덜 들인 것도 아닌데 결과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문제는 어르신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아무 채소나 심어도 잘 자라던 시절이 아닙니다.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비는 한 번 오면 길게 이어지고 일교차도 커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평범한 잎채소가 쉽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 같은 방식으로 심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더 많이 심는 것이 아닙니다. 더 힘들게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작물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작은 텃밭에서는 양으로 승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귀한 작물, 사람들이 찾지만 쉽게 구할 수 없는 작물을 선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가지씩 바꿔보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선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텃밭을 이야기할 때 많이 심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한 폭이라도 더 심고 한 장이라도 더 수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방법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오히려 적게 심더라도 더 가치 있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무게가 아니라 가치로 승부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요즘 서울이나 수도권의 작은 카페나 브런치 식당을 가보시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나 샐러드에 들어가는 채소들이 훨씬 다양해졌고 맛도 부드럽고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소들은 대형 시장에서도 물량이 부족해서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전처럼 상추만 심고 계실 때 다른 작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하셨습니다. 상추 말고 또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게 더 나을까? 그때 처음 알게 된 것이 바로 유럽 상추였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상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작물에 가깝습니다. 맛도 다르고 보관 방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시장에서의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잎채소인데도 가격이 2~3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처음에 소량만 심어보셨습니다. 혹시라도 실패할까 걱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재배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손주들이 쓴맛 없이 잘 먹는 모습에 어르신도 놀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르신은 한 가지를 확실히 느끼셨습니다. 같은 상추라도 어떤 종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텃밭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김영수 어르신이 직접 경험하신 첫 번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유럽 상추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추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진 작물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텃밭의 결과를 크게 바꾸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상추는 상추 아닌가? 그런데 직접 키워보니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끼신 것은 맛이었습니다. 일반 상추는 날씨가 더워지면 금세 쓴맛이 강해지지만 유럽 상추는 훨씬 부드럽고 단맛이 은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손주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었고 식탁에 올리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달랐던 점은 보관입니다. 일반 상추는 수확하고 나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유럽 상추는 뿌리를 살려 물에 담가두면 며칠 더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 가능성을 크게 넓혀주는 요소가 됩니다. 카페나 작은 식당에서는 이런 신선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가격입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실제로 주변 로컬 푸드 매장을 알아보니 유럽 상추는 일반 상추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같은 시간 동안 키워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신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재배 방법도 중요합니다.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통풍이 나빠져 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강한 햇빛을 조금 줄여주는 것이 수확 기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전체 수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럽 상추를 통해 김영수 어르신은 분명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같은 시간을 들여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매년 이렇게 모종을 다시 사고 다시 심어야 한다면 결국 시간과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닐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알게 된 것이 두 번째 작물입니다. 이름은 삼립국화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작물을 알게 된 순간 텃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삼립국화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심으면 여러 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채소처럼 매년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새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겨울이 되면 겉에 보이는 잎과 줄기는 사라지지만 뿌리는 땅속에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옵니다. 마치 매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점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텃밭에 자주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에 사시는 71살 김종호 어르신은 주말에만 텃밭을 돌보십니다. 평일에는 물을 주지 못하는 날도 많지만 삼립국화는 큰 문제 없이 잘 자랐다고 합니다. 다른 채소들이 더위에 시들어도 이 작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관리의 단순함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봄에 한 번 정도 영양을 보충해주고 너무 빽빽하지 않게 간격을 유지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런 점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삼립국화를 심고 나서 텃밭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매번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제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이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텃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번의 선택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작물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학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알게 되신 것이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삼립국화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확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잎을 한 번에 많이 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쪽에 부드러운 새순만 일정 길이로 잘라주고 아래쪽 잎은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며칠 후에 다시 새로운 잎이 올라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한 포기에서 여러 번 수확이 가능합니다. 김정우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방법을 잘 몰라서 한 번에 많이 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후에 위쪽만 잘라주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다시 잎이 올라오는 속도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작물이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어르신들이 좋아하신 이유는 활용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살짝 데쳐서 간단하게 무쳐 먹을 수 있고 남은 것은 보관해서 필요할 때 꺼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식탁에 올리기에도 부담이 없고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잘 맞는 식재료입니다. 이런 점이 텃밭을 꾸준히 이어가는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김용수 어르신은 삼립국화를 키우면서 텃밭이 점점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고 한 번 심어놓은 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안정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수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텃밭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작물도 좋지만 만약 하나의 작물에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잎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세 번째 작물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작물입니다. 단순히 먹는 채소를 넘어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선택입니다.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세 번째 작물, 참당귀입니다. 이 작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채소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잎을 먹는 채소가 아니라 잎과 뿌리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심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름만 듣고는 쉽게 감이 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천에 사시는 73살 박순자 어르신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작은 텃밭에 참당귀를 심고 잎을 수확해서 주변에 나누거나 판매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보다 안정적인 수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참당귀의 잎은 향이 은은하고 독특해서 꾸준히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채소와는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만 확보해도 꾸준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이 점에서 큰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잎을 중심으로 활용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뿌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물에서 두 가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작물과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은 텃밭을 단순한 취미를 넘어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처음부터 많은 양을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소량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작물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포기, 두 포기 늘려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접근입니다. 이처럼 참당귀는 단순히 한철 수확으로 끝나는 작물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가치를 만들어가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이 쌓일수록 텃밭의 모습은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작물은
분명히 텃밭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선택입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작물을 바꾸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르신은 또 다른 고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해에는 잘 자라고 어떤 해에는 같은 작물인데도 성장이 더딜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흙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모종을 고르는 데에는 신경을 쓰지만 흙을 준비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텃밭의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흙입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모종만 바꾸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같은 시기에 심은 작물인데도 일부는 잘 자라고 일부는 성장이 느린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 차이를 살펴보니 흙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르신은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흙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모종을 심기 전에 미리 흙을 뒤집어주고 영양을 보충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바로 심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두고 흙이 안정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뿌리가 더 편안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흙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단하거나 물이 잘 빠지지 않거나 특정 부분만 지나치게 건조한 경우에는 작물이 고르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흙을 고르게 정리하고 나서부터는 작물의 성장 속도가 훨씬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같은 작물을 계속 심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작물만 반복하면 흙이 점점 지치게 됩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유럽 상추와 삼립국화, 참당귀를 번갈아가며 심으면서 흙의 상태를 유지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전체 텃밭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르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셨습니다. 좋은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을 받쳐주는 기본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흙이 준비되면 작물은 자연스럽게 그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키운 작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집에서 소비하는 것을 넘어 조금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을 나누거나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가까운 로컬 푸드 매장이나 동네 장터 또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낯설게 느껴지셨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한 걸음씩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소량으로 시작해서 주변 이웃들과 나누고 반응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유럽 상추와 참당귀 같은 작물은 쉽게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르신은 텃밭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확한 후에 어디에 사용할지 고민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활용 방법을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로컬 푸드 매장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고 어떤 작물이 필요한지 정보를 확인하셨습니다. 이런 준비가 있어야 수확한 작물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작물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텃밭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한번 심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하나의 작물에서 다양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면 활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넷째, 흙이라는 기본을 준비하면 모든 과정이 훨씬 안정됩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이 과정을 통해 텃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해야 할 일이 많은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기다림과 보람을 느끼는 공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오늘 당장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곳에 문의를 해보고 한두 가지 작물을 바꿔보고 흙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